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좀 도발적일 수 있는데요. 바로 일본 영화 플랜 75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생각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정부가 당신의 죽음을 돕겠다고 제안한다면? 상상만 해도 좀 오싹하지 않나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 영화의 세계관을 떠받치는 아주 충격적인 설정. 바로 국가가 주도하는 죽음 계획입니다. 그럼 대체 플랜 75가 뭐냐? 궁금하시죠? 이건 말 그대로 75세 이상 국민에게 국가가 나서서 안락사를 권하고 또 그걸 지원해주는 가상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삶의 마지막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인 셈이죠. 근데 이 제도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화 속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인데 노인에 대한 혐오가 막 폭력적인 공격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랜 75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등장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게 완전한 허구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야카와 치에 감독이 실제로 2016년에 있었던 증오범죄 사건에서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은 인간의 존엄성이 경제 논리나 생산성보다 뒷전으로 밀려나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플랜 75라는 제도가 얼마나 교묘하게 설계되었는지 그 매혹적인 시스템의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겉보기엔 너무나 합리적이고 친절해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 신청하면 10만 엔,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바로 주고요. 화장이나 장례도 다 공짜로 해주고 심지어 집 열쇠 반납 같은 귀찮은 일까지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담당 직원을 또 얼마나 친절하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족 동의도 필요 없어요. 어때요? 그냥 보면 정말 복지 같지 않나요? 하지만 그럴듯한 약속 뒤에 숨겨진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토탈 케어 시스템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냥 차가운 관료주의적 절차일 뿐이에요. 시신을 폐기물처럼 취급하는 말 그대로 죽음의 공장 같은 거죠. 콜센터 직원들의 친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지침은 딱 하나예요. 이용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게 하라. 상담이나 위로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냥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종의 영업사원 인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이 한 개인의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인간적인 대가는 과연 무엇일지 세 번째 파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78세 여성 미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요. 이분은 정말 계속 살고 싶고 일도 하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죽을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죠. 하지만 상황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미치의 행동을 보면 참 인상적인데요.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도 묵묵히 자기 사물함을 청소하고 죽음을 앞둔 날에도 도시락통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질문이 절로 떠오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한 사람의 삶이 쓸모있다, 쓸모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미치가 플랜 75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결코 그냥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나이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죠. 그 다음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새로 살 집을 구하지 못해요. 기댈 가족도 없이 혼자가 되고요. 결국 이런 상황들이 겹치고 겹쳐서 플랜 75가 마치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가 등 떠민 결과에 가깝죠. 네 번째, 그렇다면 사회 전체는 이 끔찍한 제도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사회의 공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영화 속 사회는 이 제도에 대해 크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70% 정도는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고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15%나 돼요. 미미한 저항이 있긴 하지만 사회를 뒤흔들 정도는 전혀 아니죠. 대규모 시위 같은 건 찾아볼 수 없고 다들 침묵으로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도 처음엔 그냥 일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처럼 대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담당하던 노인이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현실과 딱 마주쳤을 때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공모라는 건 나와의 거리감이 만들어내는 무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는 정말 소름 돋는 현실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한 이주 노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보다
플랜 75로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처리하는 일을 할 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죽음을 처리하는 일이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무엇일까요? 결말은 속 시원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주인공 미치가 결국 살기로 결심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네를 짓누르던 가난이나 외로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된 건 전혀 아니에요. 영화는 여기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는 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된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암시를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1조엔. 플랜 75 관련 사업이 3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 효과라고 해요. 이렇게 거대한 돈이 걸려 있는데 과연 이 시스템이 쉽게 멈출 수 있을까요? 개인의 생존 의지만으로는 맞서기 힘든 거대한 구조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분석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플랜 75가 그리는 건 먼 미래의 판타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본의 현실 그 자체다. 이 영화가 그냥 SF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진 불안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는 얘기겠죠. 결국 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생산성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에서 과연 누가 끝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노인 문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